두 번째입니다.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다. 특히 문서 효력의 입법에 관한 구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입법에 관한 구분에서 문서가 성립했을 때, 즉 결제로서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입법에 관한 구분은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거거든요.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건데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1강에서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백주의, 하나는 발신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도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지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표백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길게 문장이 나오지만은 표백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결제 문서, 즉 문서가 성립했을 때, 즉 문서가 성립한다는 것은 결제가 성립되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뭐가 있느냐면 품위서라든지 그 다음에 결의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품위서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제가 되자마자 허락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제가 되자마자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물건을 사서 내가 얼마를 썼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의서거든요. 그럴 때는 결제를 하자마자 오케이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결제가 성립이 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발신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문서가 발신된 시기, 즉 발송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도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신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신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서 받는 순간, 즉 문서가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요지주의라고 얘기하느냐면 알지자예요. 알지자. 그래서 상대방이 안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일 명령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결제로서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백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DP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 외에 금융 이외에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요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SOC 쪽에서는 요게 비문학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제 쪽에서는 거시경제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GDP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융은, 자, 에너지 발전이나 SOC는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이 내용 자체는 GDP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쓰이는 범위는 금융권은 알고 있어야 되나, 에너지 발전 공개업 같은 경우는 GDP의 구성 요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질 GDP 성장률은, 즉 국내 총생산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모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문제를 넣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비문학 지문만 쭉 넣거나 보고서나 설명서만 쭉 넣으면은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에 맞춰진 사람들, 에너지 발전이나 SOC 쪽이나 사회복지에 맞춰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기본서를 보고는 있는데 접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다양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진짜로 다양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제가 파생해서 에너지 발전이나 SOC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같이 드릴게요. 아시겠죠? 어떤 특정 공기업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 부분들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럼 나는 안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파생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 금융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금융과 관련된 것들인 거고 자, 여기서 한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세요. GDP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민간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플러스 민간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민간 소비, 민간 설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민간 생산,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순수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간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민간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처분될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임금이나 고용과 연관이 있는 거죠.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민간 생산, 민간 투자, 민간에서 어떤 걸 투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건설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건설 투자는 아파트 짓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설비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비 투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면은 전기자동차에 라인을 까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비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 R&D 투자는 뭡니까? 연구 생산 투자죠. 연구 개발 투자인 거고 그 다음에 재고를 증가와 감소 부분도 사실상 민간이 생산한 거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증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정과 노동의 가계와 노동에 대한 복지 지출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OC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 만들고 철도 만들고 이런 것들 SOC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출은 수출과 마이너스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GDP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자, 그러면 금융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은 실질 GDP라는 것이 있고 명목 GDP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 판단의 주요 지표로서 경제를 연구하거나 경제 정책을 수립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GDP는 분기와 연간으로만 편제될 뿐 아니라 즉 GDP는 1년 단위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작성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GDP로는 알 수 없는 월별과 같은 단기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월별 작성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통계가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GDP는 분기별이라든지 시차가 있으니까 산업활동 동향 통계를 가지고도 합니다. 월별 산업활동 동향 통계와 분기 GDP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추계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두 통계에서 차이 나는 경제 흐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두 통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GDP는 산업활동 동향 통계, 통관 수출입 통계 등 여러 종류의 기초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가공 통계인데 반면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수출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가공 통계인데 산업활동 통계는 사업체를 직접 표본, 전수조사에서 조사 통계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거죠. 또한 GDP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측정을 위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경제의 활성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웃풋, 즉 산출액 조사를 통해 작성된다. 이 밖에도 계절조정 적용 주기, 포괄 범위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GDP와 산업활동 동향 통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 통계적 관점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통계가 격차가 커질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실질 GDP 성장률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월별 단기간에 GDP는 월별 단기간이 아니죠.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 아니죠. 산업 동향 통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GDP는 가공 통계인 거고 GDP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측정을 위해 부가가치 기준으로 작성되는 거 맞고 산업활동 동향 통계의 격차는 통계적 관점에선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도 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그리고 GDP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